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남은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드러난 비상계엄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과를 개혁해가고, 새롭게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제는 21세기형 첨단 디지털 선진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 100만 명 속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업화를 이룬 경제성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땅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YS, DJ 이분들을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산 경남 출신으로서 언제나 동서통합, 지역통합, 비록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비록 욕먹더라도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한미 FTA 체결하시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도를 통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또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실용주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하셨던 이런 노무현 정신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소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즉시 직무 복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모인 우리 모두가 국민 상식파이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인 통합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사일 뿐입니다. 그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겪었던, 우리는 일제로부터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치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 한 방울 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넘어서 바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세계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론인들은 잘 보도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난해 2024년 수출액은 무려 6,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에 현재 이런 귀한 소식을 듣게 만들어주신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윤석열하면 대통령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게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호강 한번 못 해보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 시골 경산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100만 명,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도 이것을 잘 보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오직 사실의 근거한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 지금부터 불의한
재판관들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동안 저질렀을 듯한 많은 과오들을 생각하며 그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또 재판관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고통받았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존칭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의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헌법 심리에, 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은 김제동, 김어준,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가 새로 계몽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가 바로 사법부 내의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지역 출신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두 번째,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이미선 재판관의 과오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그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패소해서 너무나 고통받아 패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재판관이 양심을 발려먹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재판은 기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들이 휴전선에서 혹시나 침략해올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 바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현재 본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심판의 아들, 거기에서 여동생이 한쪽을 편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40역, 현재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규정상,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위헌 법률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되면 그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2월 3일까지 위헌 법률 여부를 신속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빨리 마흔역을 헌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마흔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또 그놈의 집단, 진보적이고 가장 좌파라고 했던 아까 문영배처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뉴스 보도에 의하면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전한길이 이런 말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에 언론 보도에서는 전한길이가 이제 선관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왜곡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역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들과 지금 행해지는 일들은 모두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한길이 먼저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문제입니까? 헌법재판관에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리 빨리 우리 대통령을 급하게 탄핵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흔역을 왜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떤 심판이 내릴지 예측 가능한 지난주에 헌재 탄핵 심판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탄핵 소출받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탄핵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 다시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한 지 2시간도 됐어.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또 그들만이 믿는 험지에다가 보내놓고는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4대4가 나왔는데 그 탄핵 심판 인용했던 그 사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법과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그냥 판결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더 이상은 이대로 보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우리 주권을 되찾고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면서 이곳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 석동연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구치소 앞에서 또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한 차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또 다시 살리자고 다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애국가 크게 한번 불러서 구치소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